네, 안녕하세요. 슈즈메디 윤석영 부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출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고 이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출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출산 후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모든 사람들의 출산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 나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산 후 회복되는 과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출산 후의 증상들도 각기 다른 속도로 좋아지는데요. 대부분의 증상들은 일주일 내에 좋아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 후 변화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만 전부터 나쁜 경우의 수들을 가정을 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출산 후의 힘든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의 과정을 정확히 알고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대부분의 여성들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쭉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네요. 먼저 훗배알이라고 하는 산후통이 생기고 오로가 나오고 전몸살이나 부종 그리고 배뇨곤란과 변비, 회음부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치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시력 감소가 생기기도 하고요. 탈모가 또 생기고 잇몸 출혈이 쉽게 생길 수도 있고 관절 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감이나 산후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산후통, 훗배알이라고 부르는 이 통증은 만삭대 자궁이 평소 자궁의 거의 500배 크기로 커지기 때문에 자궁이 커져 있다가 아기가 나오고 나서 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과정에서 겪는 통증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통증의 편차가 아주 심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진통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자궁이 출산을 여러 번 겪을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첫 번째 분만보다는 두 번째 분만이 더 심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연분만을 했든 수술을 했든 상관없이 생기는 통증이고요. 자궁 근종이 있거나 평소에 생리통이 심했던 사람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 2-3일 내에 첫 수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궁이 더 심하게 수축을 해서 이때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내에는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오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출산 이후에 자궁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말하는 것으로 초반에는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오로는 4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첫 3일에서 10일까지는 많이 나오다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빨간 적색 오로에서 점점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색깔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출혈이 많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패드 1장 이상으로 출혈이 나오거나 아니면 덩어리째 쏟아지는 그런 출혈이 있다면 이거는 분만 후 출혈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로 병원에 오거나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궁의 변화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출산 직후에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사실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출산 직후에 배꼽 언저리에서 만져질 정도로 수축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한 4주 정도 지나야지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전몸살이 또 심한 분들이 계세요. 전몸살은 모유가 유방 안에 가득 차면서 붓고 통증이나 열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심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고열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자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수유를 하거나 유축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염증이 생겨서 고열이 나거나 많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는 항생제 복용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도 모유 수유는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후부종은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른데요. 주로 제왕절개 후에 많이 겪으시고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수액을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 경우에 더 많이 붓습니다. 출산 후에는 소변을 자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또 이제 출산 후에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출산 후에는 아무래도 복통이 있다 보니까 힘을 주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술 부위가 터지지는 절대 않지만 이제 터질까봐 불안한 분도 계시고, 아파서 힘주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장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 종류의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하고, 심해질 경우에는 변을 묽게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변비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복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다음 이제 배뇨곤란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태아가 골반을 통과하면서 요도가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산 후에는 복압이 저하되기도 하고, 요도주의 부종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소변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하면 이제 병원에서 주로 출산 후 하루 이틀 이 사이에는 소변줄을 꽂아서 방광을 좀 쉬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출산 후에 예상치도 못했던 소변줄을 꽂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음부 통증도 심한 분들이 계시고요. 치액이라고 사실은 이제 의학 용어인데 체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런 걸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질은 항문 점막 내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쿠션 조직인 쿠션 조직들이 항문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잘 생기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자궁이 커져서 아래쪽을 압박하게 되고, 임신 중에 변비가 잘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많이 줘서 치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보거나 이럴 때 혹시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이들 갖고 계시는 그런 증상이고요.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체질이 원래 심한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치질 연고를 분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조리원에서 좌욕하고 연고를 자주 발라주시는 게 통증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3개월 넘게 계속되면은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로 자주 좌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케겔 운동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 수술 부위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술 직후에는 무통주사를 드리고 또 페인버스터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후에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진통제들이 용량이 감소하고 또 페인버스터를 빼고 이렇게 진통제가 감소하는 한 3, 4일 정도 되면은 오히려 수술 부위가 더 아파져서 이게 정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움직일 때마다 더 아프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입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통증인데요. 보통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대부분 괜찮아지고 점점 하루하루 좋아지는 거를 느끼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좀 4살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각 이상이나 눌렀을 때 아픈 그런 통증, 압통들은 조금 더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개월에서 길게는 정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까지도 이런 감각 이상이나 압통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후에 시력 감소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각막이나 망막에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눈물 분비량이 좀 줄어들게 돼서 안구 건조증이 또 심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감소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일주일 내로 좋아지고, 혹시라도 당뇨가 있었던 경우라면 당뇨 망막병증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출산 후에 직후에는 아니고 보통 한 2-3개월 있다가 탈모가 많이 생기시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임신 도중에는 활발하게 모낭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모낭의 휴지기가 급격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3개월 후에 갑자기 머리를 감기만 해도 막 뭉텅이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이내에 잘 회복이 되고요. 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 오래 가요, 잘 회복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육아 스트레스나 밥을 잘 못 드신다거나 이런 영양 불균형 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후 우울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후 우울감은 전체 산모의 많게는 반 정도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생에서 너무나 큰 변화가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혼란을 겪기가 매우 쉬운 상태이고, 호르몬 변화가 크고 아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산후 우울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산후 우울감은 대개 2-3일째 발생해서 그때 가장 심하고, 길게는 2주까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나 이유 없이 눈물이 막 올라오고 예민해지는 상태로,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의 충분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감과 산후 우울증은 다른데요. 이름부터가 살짝 다른데 기간과 증상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산후 3에서 6개월 후에 산후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산모의 한 10% 정도에서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는 슬픈 느낌이나 고립감, 절망감, 신경과민이나 쉽게 짜증이 나고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기분,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산후 우울증의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출산 후에 건강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후에 조리원에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아기를 직접 돌봐야 할 경우라도 가능한 한 휴식을 많이 취하시는 게 좋고, 아기가 자고 있는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운동해도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운동은 출산 후에 가스 배출과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도를 증가시켜서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줘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분만 후에는 산부인과 진료가 또 필요한데요. 얼마간은 입원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다가 퇴원을 하는데, 외래에서 산후 검진을 한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 한 달이나 또는 6주 후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외래에서 안 녹는 실로 피부 봉합을 한 경우에는
수술 일주일 후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그런 외래 일정 말고도 혹시라도 내가 열이 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리고 수술 부위 압통, 붓거나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는 게 또 좋은데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게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고 끼니 사이에 간식을 챙겨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물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보통 한 8잔 이상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또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음료 같은 경우에는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잠을 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해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이제 분만 후에 물론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동시에 새로 이제 태어난 가족인 우리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는 너무 예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순간이니까요. 항상 그걸 명심해 주시고 또 아기를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만 후에 이런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를 잘 돌보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분만 후에 힘든 시간들은 사실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고요. 금방 지나가고 또 이제 행복한 시간들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